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이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좋지 않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었을 시절, 저희 아버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갑자기 사업을 한다며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는 드물게 연락이 오다가 어느 날부터 점점 소식이 뜸해졌고 결국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땐 저도 충격이었지만 저보다 심적으로 가장 힘드셨던 분은 저희 어머니였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서로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정말 열심히 사셨고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이루어내셨죠. 그건 어머니가 서울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오픈했었는데 그 반찬을 맛본 손님들이 순식간에 늘어났고 각종 SNS에 소문이 나면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의 팔로우가 약 7만 명 정도였고 하루 주문만 해도 200개가 넘을 정도라 어머니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벅찰 정도로 바쁜 날을 보내고 계셨죠. 어려운 형편에 갑자기 돈을 벌게 되니 그것만한 행복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어머니를 봤을 땐 뭔가 슬퍼 보인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냐면 어머니가 집에서 한 번씩 술을 혼자 드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와 같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 때문이었죠. 돈은 벌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공허함 같은 게 느껴졌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라 어머니가 술을 마실 때 저도 옆에서 자리를 지켜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돈을 벌기 시작한 지 대략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평범하게 잘 지내시던 어머니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마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저희 어머니는 다음날 가게 업무 때문에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부터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한 번 나갈 때마다 종일 거울을 보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거기다 기본적으로 새벽이 돼야 들어오곤 하셨는데 갑자기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고 저는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약속이 이렇게 많아? 그냥 거래처 사람들도 만나고 모처럼 친구들도 좀 보고 그러는 거야. 걱정 마. 저희 어머니는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지만 어머니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겼고 한 번씩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어머니가 일을 나가시고 제가 집안 청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방에서 술집 이름으로 추측되는 영수증을 하나 보게 되었고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죠. 그 영수증에는 라운지 에코라는 상호가 적혀 있었고 결제 시간은 새벽 1시 32분이었는데 상호명이 특이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거긴 중년 남성들이 주로 상주하는 일명 아빠방이라고 불리는 호스트바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곳에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들인 입장에선 너무 충격이었고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시는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주말 저녁 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옷을 갈아입으셨고 한참 동안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면서 치장을 하셨습니다. 엄마, 오늘도 또 나가? 잠깐 일이 있어서. 아, 그럼 내가 목적지까지 태워줄까? 택시 타면 돈 들잖아. 아니야. 엄마는 택시가 편해.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까 그걸로 저녁 챙겨 먹어. 그렇게 어머니는 외출 준비를 끝내고 나가셨고 저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곧장 차를 끌고 어머니가 탄 택시를 뒤따라 가보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강남역 주변이었고 택시에서 내려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었는데 그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서 계시는 장소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도착했고
어머니는 그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영수증에 나온 라운지 에코라는 곳이었고, 그 검은색 세단에서 어머니와 어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렸는데,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건 그 남자의 외모 때문이었는데, 얼핏 봐도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고, 거기다 체형과 스타일까지 꼭 닮아 있어서 아버지의 지인들이 그 남자를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고, 어머니가 호스트바에 빠져버린 이유가 바로 아버지와 닮은 꼴인 그 남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 언제 한번 어머니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었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 어머니가 퇴근을 하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다 봤거든? 엄마가 그런 데 가는 거 난 너무 싫어. 어?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진짜 미안한데 내가 얼마 전에 엄마를 미행했단 말이야. 그때 호스트바에 들어가는 거 다 봤고 또 어떤 남자랑 있는 것도 다 봤거든? 엄마, 그런 데서 일하는 남자한테 마음 주면 진짜 큰일 나.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고 제게 하소연하듯이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영아, 나도 엄마이기 전에 그냥 한 사람이고 나도 여자로서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어. 그때 네 아빠랑 헤어진 뒤로 엄마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제게 감정을 털어놓으셨고, 저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어머니에게 어떠한 말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고, 뭔가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감정까지 들면서 며칠간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자고 들어가는 날도 있었죠. 그렇게 서먹한 상태로 지낸 지 거의 2주쯤 되었을 때, 그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의 옷 몇 벌과 그리고 평소에 들고 다니던 가방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외출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돼서도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죠. 그제야 어머니에게 전화를 수십 통 걸었지만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았고, 저는 곧바로 어머니의 가게로 찾아갔었는데, 가게 입구에는 임시 휴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호스트바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고, 저는 차를 끌고 그 호스트바에 찾아갔더니 아직 영업 전이라 문이 닫혀있는 상태였었죠. 그렇게 절망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술집 주변에 떨어진 호스트바 명함이 보였고, 저는 명함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거기서 일하는 직원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 제가 지금 어머니를 찾고 있는데요. 거기가 저희 어머니가 자주 갔던 곳이거든요. 그러자 어머니의 인상착의를 물어봤고, 저는 그대로 설명을 해줬더니 저희 어머니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선수 중에 한 일주일 전에 그만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 어머니가 가게 올 때마다 걔만 찾았었는데,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끔씩 손님이랑 눈이 맞을 때도 있거든요. 아마 이번 케이스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일단 어머니께 연락 좀 계속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좀 오지랖인데, 저희 가게 선수들이랑 엮였다가 전재산 탕진한 손님들도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어머니한테 주의 좀 주세요. 여기 한번 빠지면 정말 답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타이밍이 묘하게 겹치고, 그 직원분 말대로 어머니가 호빠 선수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간 거라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을 두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끝까지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종일 연락이 되지 않던 어머니께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왔고 다음날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였었죠. 어머니가 누구와 지방에 내려갔는지, 그리고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일단 무사히 계시는 것만으로도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제게 큰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태영아, 너도 이제 다 컸고 너 스스로 잘할 수 있잖아. 그치? 너한테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엄마도 여자로서 좀 살고 싶어. 어머니는 뭔가에 홀린 듯한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 내용이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와 부산으로 내려가서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이었고, 지금 사는 집을 정리하고 따로 제가 살 집을 알아봐 준다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몇 달 뒤 어머니는 가게와 집을 정리하고 결국 부산으로 떠나버리셨죠. 그 뒤로 어머니에게 연락은 주기적으로 오긴 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어머니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3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이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식까지 버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 했었는지 너무 원망스럽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미련이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그런 심리적인 마음을 이용해서 그 남자가 어머니에게 접근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이해해줘야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연을 끊고 살아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